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 출신 모다올 대표원장 홍주현입니다. 이번에 다룰 케이스는 제 전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바꿔봤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암이나 희귀질환 케이스 진료를 주로 봤었는데 항암 후 모발 빠짐과 연모화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종종 건강이 회복되면 모발 이식을 받아도 되냐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모발 이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암 수술이나 항암을 한 이력이 있어도 질병과 건강 상태 그리고 두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모발 이식을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 수술 후 안정기에 접어든 20대 중반 남성의 모발 이식 사례를 통해 항암 후 모발 이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암 수술 후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부터 모발 이식을 고민하였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기 전 주치의와 상의 후 탈모약 복용을 시작하셨는데요. 저희 모다올에 내원하기 1년 전부터 피나스테라이드를 복용해 전반적으로 모발 상태는 호전이 있었으나 이 이상으로 좋아지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 시 질병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결과 모발 이식이 가능하였지만 항암 후 모발 빠짐과 연모화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20대 학생이라 한창 꾸미고 싶을 나이에 이런 고민이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앙부와 M자도 탈모가 많이 진행됐지만 측면 관자놀이 부분까지 모발이 많이 가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늘어진 경계 부분까지 기존모를 살리며 촘촘하게 심어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의사의 경우에는 기존모 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이식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모량으로 빠진 부분만 제한적으로 이식해서 층이 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헤어라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발이 있던 부분의 밀도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는 형태로 잡았습니다. 이마가 높아 보이지만 기존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헤어라인은 높지 않아 기준점을 원래 모발 위치 그대로 잡았습니다. 다만 측면 관자놀이는 탈모가 많이 진행되어 살짝 당겨주며 밀도가 떨어지는 구렛나룻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밀도가 떨어지고 이식이 가능한 부분은 보시는 부위까지이나 기존 모발 방향이 많이 틀어져서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모발 방향 그대로 심으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붕 뜬 머리가 됩니다. 저희 모다올에는 일반적인 남성형, 여성형 탈모뿐만 아니라 헤어라인 교정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찾는데 특히나 헤어라인 교정 케이스의 경우 이렇게 모발 방향 자체의 문제로 인해 이마나 얼굴이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고객님처럼 모류가 심하게 틀어져 있을 때에는 원장의 의도한 디자인에 맞춰 이식 모발의 방향을 각기 달리 잡아야 합니다. 구두부 상태와 이식부 상태를 고려해서 모발 배치와 방향을 달리해야 최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디자인과 모수가 같다고 의사들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술 당일 사진입니다. 절개로 5,723모 이식하였습니다. 5,000모 이상이면 꽤 많은 모량이 들어갔죠?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가 전반적으로 밀도 보강까지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1일차 사진입니다. 사이사이 모발들이 길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경계부 밀도 보강의 핵심은 기존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모다올은 섬세한 이식 테크닉으로 기존모 손상 없이 밀도 보강을 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후 5일차 중간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했을 때 사진입니다. 벌써 붉은기가 많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수술하고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착 스프레이만 열심히 잘 뿌려주시면 생착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붉은기가 사라져 티나는 부분이 해결됩니다. 수술 후 38일차 사진입니다. 피부가 지성이거나 여드름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암흑기에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보통 모다올에서는 이식이 전후로 두피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때 적절히 염증약만 잘 복용하고 바르면 상태가 호전됩니다. 수술 후 98일차 사진입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아직도 트러블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암흑기 염증이나 각질이 심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이때만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중간경과 시점인 6개월 후부터는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호전됩니다. 수술 후 189일차 사진입니다. 이마에는 여전히 여드름이 있지만 이식부 모발은 잘 올라오고 있고 트러블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얼굴 트러블 관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식부 모낭염도 관리하면 됩니다. 면봉으로 짜고 항생이 연고를 바르는 등 잘 관리하면 더 이상 생착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수술 후 370일 최종 경과입니다. 설명이 더 필요 없죠. 측면 밀도 보강 부위와 구렛나루도 뜨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경계부 밀도 보강 부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빗질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머리를 넘길 때 어디까지 이식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죠? 측면 관자놀이와 구렛나룻을 이식하는 분들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구렛나룻은 초반에 모발이 올라올 때 드라이하면서 눌러주고 피부 트러블이 없다면 왁스로 눌러서 스타일링 하다 보면 보다 빨리 주변 모발과 결이 맞게 됩니다. 방암 이후에 수술을 한다고 혹은 기저질환이 있다고 수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꼼꼼하게 질병과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적기에 수술한다면 오늘 케이스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암과 기저질환 등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룬 모발 이식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